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 하루였고요. 하나 인더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가 1.6% 상승, 코스닥이 1.73% 상승, 양시장은 양매수 8,800억, 선물시장 상방이었고요. 하나 인더는 플러스 2.79%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16만 주 정도 들어와줬고, 신한투자증권, 키움, 한투에서는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고, 외국인과 기관들에서는 매수 유입이 양매수로 같이 들어와줬습니다. 오늘 일부 기관 투자자, 보험 등에서 매도한 걸 빼고는 그다지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주말간 나와줬었던 이슈 중 하나를 제가 한번 좀 체크 포인트로 이제 잡아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 독점 깨지는 AI 칩 개발 해가지고 이제 브로드컴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4 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K반도체를 찾는 엔비디아 대항마, 인공지능 가습기 시장 주문형 반도체 비중 30%로 성장하고 맞춤형 HBM4 공급 요청을 서둘렀다. 하이닉스 내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고, 삼성도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 주문형 반도체 ASIC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이렇게 해가지고 HBM4 공급을 달라는 러브콜을 보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구글, 메타, 빅테크 기업군들이 브로드컴에 잇따라 설계를 맡기면서 가속기에 따른 고성능 HBM이 대거 필요해진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딱 보고 느끼시는 게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HBM4 이상은 우리가 뭘 기대를 해봐야 되죠? 하이닉스가 HBM4부터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도입을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명확하게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전환이 된 건데 결국 종착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러면 이 브로드컴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러브콜을 보냈고, 여기에 따른 공장 증설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쪽에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제 추후에는 어떤 기업이 올라옵니까? HBM을 만들 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이 본딩 기술 중에서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 공동 개발한 어떤 기업?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가 반응해주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영상 열심히 보신 분들이에요. 이걸 바로 반응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이 TC본더 퀄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퀄테 통과가 아직까지 그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물이 나와주고 나서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본딩 업계에서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지금 현재 이 업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이 부분만 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메이저들 자금 유입과 함께 저는 추세의 전환 구간이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4 이상부터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제가 하이닉스가 왜 2원화 3원화를 계속해서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죠. 그리고 저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사실 동종업계 기준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관련 업종이 같이 올라가야 이 가치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건데, 한미반도체 플레이가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거 소송을 건다라고 하지만 수년이 걸리는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제 공동 개발하는 회사가 하나 인더이고 SK 하이닉스인데, 본인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소송을 건 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기술을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건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컸어요. 그렇게 하면 한미 반도체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인더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 회사처럼 이렇게 클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 소송을 건 거고, 도의적으로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머리싸움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다 기술 개발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이닉스와 함께 공동 개발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지금 하나인더하고 이렇게 하이닉스하고 서로
손 잡고 진행이 되고 있고, 퀄테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12단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식 나오면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12단 이상은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예.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가 독점이에요. 12단 이상은. 근데 그 독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 주가 방어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고객사 다변화 전략과 본인들의 이제 본딩 기술과 새로운 신제품과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이 로드맵과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더 어필을 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이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를 키워준 곳이 SK 하이닉스예요. 크잖아요. 한미반도체를 키워준 회사가 SK 하이닉스인데, 그 공동 개발한 거는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제 나도 돈 벌고, 야, 하이닉스 니들도 니들 하나 인도하고 이거 퀄트 통과해도 우리한테 잘해야 될 거야 라는, 사실 그런 선전포고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런 행동 자체가 얼마나 보기 이제 꼴사납겠습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지들 힘으로 지들 혼자서 다 개발해가지고 지들 혼자서 이렇게 다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공동 개발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가져다가 지금 소송도 걸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하나 인도의 비중이 점점 커져 나갈 때 한미반도체는 구조적으로 소외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뭐 삼성전자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하고도 대판 이제 소송으로 서로 겨눈 시간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 인도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안 입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 인도 쪽에서 이렇게 물량 공급에 대한 키워드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2원화 3원화 전략으로 가면서 한미반도체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은 하나 인도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는 이제는 4 이상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도래하고 있고, 그 시점이 도래할 때는 한미반도체는 이제 굉장히 많은 소외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TC 본더 퀄트 이슈가 언제나 빠르게 좀 나아질 수 있는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퀄테 통과 시 공시로도 내준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공시로 나오는 걸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들 너무나도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경쟁사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가 잘 돼야 이런 업계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독보적인 거라는 건 없거든요.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 또한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이 맞춤형 반도체를 키워드로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더 퀄리티 있는, 아니면 더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더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산업 내에서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계가 지금 사활을 건 게 HBM 쪽인데, 그 안에서 대한민국 기업군들끼리 서로 힘내보자, 서로 이제 선의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사실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부정경쟁 관련돼 가지고도 재판이 나온 게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게 아니라 부정경쟁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왜냐하면 하나인더의 퀄트 통과 이슈는 저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머지않은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주가를 견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경고를 하는 거고, 하나 인더의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니들 한번 이거 소위편에서 좆대봐라, 사실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그걸 가져갈 겁니다. 하나 인더는 파이를 뺏어 먹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파이를 뺏길 입장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과물에 나오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저희 텔레그램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한 번씩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유튜브 보시면 댓글 누르시고, 여기서 텔레그램 링크 누르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